제주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향현으로 추앙받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진용 할아버지는 향현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제주도의 그 역사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추앙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광산김씨 700년사를 준비하면서 김진용 할아버지를 연구하신 양진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향현의 의미와 그리고 향헌사 유업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향현이란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지방의 현인이란 뜻인데요. 우리 제주도에는 향현으로 추대되고 있는 분이 두 분입니다. 고득종, 그 다음에 김진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두 사람만을 특별히 향연으로 모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교육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고득종 선생도 교육적 영향력이 크지만은 김진용 선생하고 좀 다른 것은 한양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셨어요. 근데 김진용 선생은 과거 급제에서 한양 생활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커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수당을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균림서원으로 확대되고 하는데, 이런 뜻에서 근대 이전의 제주교육을 뿌리를 만들고 완성시킨 사람은 단연코 김진용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향연사는 지역에서 낳은 인물 중에서 교육적으로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추대해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는 곳입니다. 매년에 그 10월 15일은 이곳 그 향연사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용 할아버지하고 고득종 그 할아버지,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갖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을 좀 넓히는데 우리 종친들이 좀 힘을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제주교육기관의 효시는 장수당입니다. 이곳은 1658년 당시 이괴 제주 목사가 김진용 할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여 학사를 창건한 것입니다. 장수당은 12칸으로 35명의 학생이 수학했으며 김진용 할아버지는 장수당에 응가하면서 제주 산업의 학생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장수당은 근대 이전 제주 중등교육의 본산으로 후에 균림서원 창건의 토대가 됩니다. 네, 김진용 할아버지의 교육적 가장 큰 업적은 역시 그 장수당을 창건한 일이겠죠. 그렇죠. 네. 명도암 김진용 선생을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장수당입니다. 그런데 장수당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후일 이제 그 근대 이전에 제주도 중고등 교육기관인 서원을 창건한, 특히 균림서원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균림서원은 대원군이 철폐하기까지 거의 220여 년을 유지했는데 바로 그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김진용이죠. 그게 또 이제 그 기반이 장수당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당시 이괴 목사하고 같이 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수당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장수당과 균림서원 관계를 이제 유념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균림서원은 언제 어떻게 창건되었을까요? 그 원래 제주도에 김효사화 때 유배해 왔었던 충암 김정 선생을 기리는 묘가 있었습니다. 충암묘가 있었는데 그 충암묘와 그다음에 김진용 선생이 창건한 장수당을 이렇게 합치면서 소위 서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5명의 소위 우리가 오현하지 않습니까? 오현이 모셔지기까지 제주도의 그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하는데, 그 균림서원이 출발되면서 제주도의 이제 소위 이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고요. 오래된 역사 동안에 이제 충암 김정, 동계 정원, 청음 김상원, 그 다음에 이제 우암 송시열 등등 이렇게 5명의 유엔들이 모셔지면서 제주도의 상징적인, 교육의 상징적인 역할을 크게 하죠. 그 역할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김진용 선생의 장수당이고 그 덕분에 이제 이 충암 김정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귤림서원이죠. 김진용 할아버지가 교육자의 길로 인도한 가장 중요한 스승은 간홍이익 선생입니다. 간홍이익 선생은 1618년부터 5년간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김진용 할아버지를 훌륭한 문화생으로 배출했습니다. 네, 김진용 할아버지 하면 간홍이익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간홍이익 선생님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홍이익은 제주도에 와서 비교적 김만일이라는 제주 토의 집안의 딸하고 이렇게 집안을 이루어가지고 네. 유배 생활이 좀 유복했습니다. 편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최고의 여러 사람보다 최고의 제자들만을 좀 선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 가운데 김진용 선생이 뽑혔는데 이 참 4년의 그 만남이란 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이 4년의 만남 동안에 간홍이익에게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한 것은 나중에 뭐 과거 급제를 했다는 그 사실, 사마시에 합격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서울에 갔다가 또 내려와서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어떤 마음의 자세, 그런 그 각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아마 그 간홍이익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연유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김진용 할아버지는 말년에 이르러 명도암 마을에 거주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김진용 할아버지가 명도암에 응가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기에 명도암 선생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진용 할아버지가 거주하면서 그 후학들을 가르쳤던 명도암 마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그 명도암 유허비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그 제주 광산김씨 그 종친의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유허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제주 광산김씨 종친의 김수연 상인 고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진용 할아버지를 명도암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명도암 선생이라고 하는 유래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전에는 한동리에서 출생하시고, 네. 거기 계시다가 명도암의 고시집에 장가를 지시면서 명도암에 오시게 되고, 네. 여기에 계속 사시면서 네. 후학 진행에 매진하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주위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진용 할아버지를 명도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 그 봉계동 안세미 오름에는요, 이렇게 명도암 유허비가 있잖아요. 이 유허비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후학들을 위해서 교육 진흥에 힘쓴 증거라고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허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유비는 아무나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어떤 훌륭한 일이라도 그건 유비는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애가 아닌 다른 주위의 다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일이 공적이 클 때, 그때만이 유업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도암 할아버지께서는 장수당을 세워서 광산김씨만 아닌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늘 열린 마음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장수당을 열었습니다. 진용 할아버지께서는 사대주의를 생각 않고 아무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덕을 베풀었고, 그래서 제주 교육에서 정말 큰 산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 제주에는 김진용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셔서 제주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할아버지의 정신이 남아있는 장수당, 귤림서원, 명도암 유허비 등 우리 모두 기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광산김씨 후손들 행복하세요.